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정약용, 신돌서, 유관순, 이회영.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사회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역사 영역은 역사적 인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학생들이 역사 영역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 학생들에게 이런 역사적 인물을 도덕적 모델로 제시하여 그 가치관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러한 역사적 인물의 모델링을 더 재밌고 실감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소개드릴 인공지능 수업 도구는 리페이스입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와 동영상의 얼굴을 바꿔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때 이미지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변환시킬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수업에서는 이미지에 목소리를 더빙하여 실제 그 이미지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더빙 기능을 이용하였습니다. 학습자가 고학년이거나 영재학급 대상으로 수업을 하신다면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윤리 관련 심화 수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딥페이크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무언가 부정적이고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의 딥과 페이크의 합성어로서 기존 영상에 특정인의 얼굴이나 부위를 합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인이 된 가수의 모습을 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처럼 구현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 가수의 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그림을 달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강조점을 두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리페이스라는 도구를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 초등학교의 역사 영역에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수업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 인물 자기소개하기, 가상 역사 토론하기, 삼국시대 문화 소개하기입니다. 독립운동가 인공지능으로 만나기라는 수업 주제로 사회, 국어, AI 융합 수업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첫 번째 활동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독립운동가에 대해 조사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 자신이 조사한 독립운동가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지 상상해서 적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 리페이스를 이용하여 독립운동가의 메시지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동기유발 단계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독립운동가 영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독립운동가에 대해 조사해 봅니다. 이때 팁은 학생들에게 미리 독립운동가 명단을 제시하여 TV 화면에 띄워놓고 학생들끼리 서로 조사하는 운동가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독립운동가나 여성운동가를 포함하는 풍성한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역사적 사실 중심의 조사활동보다는 업적과 인물의 삶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점과 같은 독립운동가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활동 중심으로 활동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업적과 신념을 생각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상상하여 적어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녹음 가능한 시간이 15초로 매우 짧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가치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 인공지능 도구인 리페이스를 이용해 자신이 작성한 메시지를 독립운동가의 이미지에 더빙합니다. 리페이스의 이용 방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관순입니다. 저는 태극기를 들고 3.1운동에서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제가 했듯이 여러분도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구입니다. 여러분, 장난치며 놀기만 하면 삶에 보탬이 안 되고 오직 부지런해야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글귀를 절대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기옥입니다. 저는 한국 첫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가졌나요? 저는 이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노력을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운동가 난자입니다. 독립운동가가 되려고 많은 노력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용기를 길러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제가 더 감격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역사 수업, 선생님들께서도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2023년인 지금 1953년에 시계가 멈춰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DMZ인데요. 선생님, 저 근데 얼마 전에 DMZ 다녀왔어요. 어떻게 다녀왔냐고요? 메타버스 타고요. 제가 비밀스럽게 다녀온 DMZ 메타버스 수업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소개드릴 수업 도구는 DMZ 유니버스입니다. 통일부에서 DMZ를 테마로 구축한 메타버스로서 6.25 전쟁 이전에 DMZ 안에 있던 마을들을 문헌 분석, 생존 주민 면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구현했다고 합니다. 철원의 2개 마을, 연천, 양구, 고성의 각 1개 마을, 총 5개의 마을과 다양한 미션이 담겨 있습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쉽게 바로 이용하실 수 있으나 태블릿 PC가 아닌 노트북, 데스크탑과 같은 PC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보니 메타버스 안의 공간이 매우 크고 넓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이 DMZ 유니버스의 사용 방법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메타버스 타고 DMZ 여행이라는 주제의 수업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첫 번째 활동에서 DMZ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번째 활동에서 DMZ 유니버스를 통해 DMZ 메타버스 체험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는 실향민의 마음을 헤아려보며 활동 소감을 나눠봅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학습지에 글을 읽으며 DMZ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DMZ 지역과 민간인 통제선에 접하고 있는 지역들을 색칠해보는 활동을 구상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통일부가 제작한 영상을 보며 이 DMZ 메타버스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이 DMZ 메타버스에 접속하여 DMZ에 있었던 옛 마을들을 탐험해봅니다. 각 메타버스마다 할 수 있는 미션 활동과 미니게임은 다음과 같이 학습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이 길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꼭 선생님께서 먼저 접속하시어 사전에 학습 활동을 미리 구상하셔야 합니다. 메타버스 체험 활동을 마친 후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 이 메타버스 공간이 고향을 잃은 실향민 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보며 자유롭게 소감을 나눠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실향민 분들께 메타버스가 고향을 선물했네요. 이렇게 가슴 따뜻해지는 메타버스, 사람이 중심인 메타버스. 이것이 우리 메타버스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영상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얼마 전 아주 이른 시각에 서울시에서 경계 경보를 발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문득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생각이 이어져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어떤 아픔과 희생을 겪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역사적 비극을 겪으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고자 오늘의 인공지능 수업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소개드릴 수업 도구는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해주는 인공지능 사이트 팔레트입니다. 팔레트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변환하고자 하는 흑백 사진을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 흑백 사진을 분석하여 자연스럽게 컬러 사진으로 복원해줍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6.25 전쟁 사진전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개발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전쟁 유해 발굴단과 관련된 영상을 보며 발견된 유해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 6.25 전쟁 때 찍힌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변환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어떤 사람일지 가상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우리 반 6.25 사진전을 열어보고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중요성을 느껴봅니다. 6.25 전쟁 발발 이전에 찍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수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유해 발굴단에 대한 영상을 보고 발견된 유해의 생전 삶을 상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5 전쟁 당시 22살이었던 청년입니다. 저는 착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도와서 신발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날도 신발을 열심히 만들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저는 바로 참전하였습니다. 많은 전투를 겪으면서도 오직 가족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결혼 반지를 만지며 가족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또 싸울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6.25 전쟁 당시에 찍힌 흑백 사진을 검색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해 컬러로 변환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되어 가상의 자기소개를 작성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 작품을 모아 우리 반의 6.25 사진전을 열어봅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전쟁이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주변에 지켜야 할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역사적 사건으로만 바라보았던 6.25 전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그 역사 속에 계셨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